야, 그러면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풀어서 이번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음, 플러스 이제 5월에 G7 네. 회의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초대를 받으려는 생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데 어떻습니까? 예. 보세요. 뭐 다자회담에 초청받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월 1일이죠. 네. 미국의 그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협의하러 갔다 빈손으로 아, 예, 돌아왔는 일이 말씀하셨죠. 있죠. 예.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본에 대해서도 가겠다 그랬지. 근데 맞아요. 미국, 일본이 지금 다 답을 안 하지. 안 어, 하지. 그래요. 그런 관련 보도만 나왔는데 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네. 저렇게 미국, 일본에 완전히 그냥 삼두 고들에 아, 저렇게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하고도 음, 왜 더 환영을 못 받을까? 음,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은 네. 나름 균형 외교를 하고도 미국, 일본, 일본까지는 아니지만 뭐 특히 미국에선 굉장히 환대받았거든요. 음, 음. 그게 근데 다르네요. 그마저도 없어진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음. 이상한 일 아니야. 이상하죠. 음. 이 정도로 했으면은 뭔가 손을 잡아줄 것 같기도 아 이제 한데. 울 것 같아. 자꾸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국 일본이 그 저 응답을 안 해주면 네. 이제 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러다 걱정되는 게 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뭔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단 만들어서 삼자 변제 방식 한다고 했을 때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 안 또 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이미.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정도의 또 사과를 반복하는 선에서 어떤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음. 그마저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화했어요. 일본 기업은 참여 안 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뒤집어 쓰는 거지 뭐야. 그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본의 참여나 사과 없이 그냥 이걸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그 보상 배상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이제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외의 방식으로 보상을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 제3자 변제는 네. 이거는 그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기 행위가 아니기 음. 때문에 일본 개입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보상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음.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풀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일본 갔을 때 거의 통사정 하다시피 했지. 음.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 너무 네. 우리 할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일어나고 거꾸로 네. 제발 일본 기업이라도 좀 참여 좀 해라. 뭐 속으로 뭐 어. 쌍욕이 나올 뻔했겠지. 그런데도 요지부동이거든. 야 한국 드디어 걸려서 절대 들어주면 안 돼. 이걸로 일본은 국론 통일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그게 또 일본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음. 지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 이걸 나을 길들이기죠. 한국 길들이 계속 하고 있다. 예, 아주 제일 좋은 그 시점이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음. 막 이 속에서 음. 천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예. 제가 이렇게 그 항상 정치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문제는 이거 좀 제가 여론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 게 저는 그래요. 대부분 내가 그 한국 정치를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국민을 화나게 하는 권력은 반드시 정권을 뺏기더라고. 예를 들어 YS, IMF 그때 로 예. 인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폭등 음.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굉장히 그 자영업의 몰락 MB가 등장한 거고. 이래 가지고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예. 정권이 또 바뀌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또 부동산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래 보면은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그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부는 꼭 권력을 뺏기더라고. 보수건 진보건 간에. 네. 근데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권력은 정권을 안 뺏기더라고. 그래요? 국민들을 쫄게 만드는. 그러니까 화나는 거하고 두려운 건 다른 거잖아.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풍이 불어. 음. 그래가지고 어디서 교전이 벌어지질 않나. 또 뭐 NLL 뭐가 터져. 아. 어.
MB 때 봐요. 천안함, 연평도 허구한 날 안보 위기였어요. 음. 어. 그 안보 위기고 저렇게 나라를 망쳤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있었고 2009년에 대청해전,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거의 뭐 경제와 안보가 쑥밭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국민이 저기 화를 낸다기보다는 두려워하더라고. 아하.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좀 불안해. 이 오히려 이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어. 정권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안정 있고. 논리로 가더라고. 아, 그럴 때는 어, 정권을 안 뺏기더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은 판단하세요? 예. 권력의 어떤 그 윤리로 봤을 때 네.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 제대로 역할 이 못 하는 거죠, 진짜. 정부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얘기거든. 네. 그런데 막상 투표는 음. 두려움에 떠는 시민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도 없어. 아. 그러니까 보수 정권 내 허구한 날 종북 네. 탈영, 허구한 날 북풍이야. 음. 그리고 그건 다 자기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은 탓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그 일본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가 북핵 위기라든가 공급망 위기라든가 일종의 어떤 문명사적인 위기론에서 이제는 협력의 순간 시간이 왔다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을 화나게 한다기보다는 네. 일단 국민의 두려움을 끄집어내고 황당한 얘기를 네. 하더라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네. 야당한테 유리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아. 공포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네. 그 지금 상당히 그 저 왜곡된 여론의 지형이 뭐냐면은 음. 안보에 대한 위기와 두려움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고 음.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 북한이 미사일을 뻥뻥 쏜다 그래도 당장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당장 이제 국가 간의 관계도 이것 때문에 바꾸자는 거야. 한미일 안보 협력.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하네요. 북핵이라는 두려움을 먼저 강조해 놨기 때문에 네. 저런 식민사관도 음. 욕을 먹을지언정 사람들한테 저기 이걸로 인해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는 안 가는 거야. 야. 그러는데 예. 진짜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 복합 경제 위기거든요. 복합 경제. 오늘 미국 연준이 또 금리 올렸어요. 연준이 아니고 연준이 이제 올릴 것 같다고 금리 올릴 것 같은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올랐어요. 올라가는 상황이죠. 예. 금리 근데 인상 예상되니까. 우리 저 금융위원회는 안 올렸어요. 갭이 그래요?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음. 이거 지금 저기 저 북핵 위기보다도 사실은 이 금융 질서, 네. 부동산, 아, 지금 저 자산 가치, 그렇죠. 많이 폭락하고 자본재 시장. 있죠. 사실은 지금 정권이 정말 위기를 느껴야 될 부분,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경제 어. 문제. 근데 이거는 별로 뉴스는 나오지만은 그렇게 위기감을 조장을 안 해. 그러니까 군사 위협은 과장되고 경제 위협은 과소평가되는. 네. 야, 이런 여론 지형이 우리 사회 가장 잘못된 공론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잘못 따르면은 국민들이 네. 두려움에 떨기보다 화를 낸다고. 아, 경제는 아. 그렇죠. 이 난방비 이 폭탄 맞은 거 얼마나 화났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다음에 정순신 뭐 학폭 논란이라든지 아. 이렇게 화를 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약하고 음. 반면에 북핵 위협은 과장됐기 때문에 네. 당장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기제고 음. 경제 위기는 화를 내게 만드는 그렇죠. 기제라고. 아, 그럼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하. 항상 경제 위협 과소평가, 네. 안보 위협 과대평가. 야. 이 구조에서 여론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뻘짓을 해도 정권이 위태로울 일은 없지. 와, 그럴 거 아닌가. 아, 근데 이게 참 글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 시민들이
저기 뭐냐 이 정보의 불공정이라든가 음. 뭐 이번에 김건희 무혐의 처리됐다며 또. 그 도이치 예. 모터스 말고 예. 코바나 컨텐츠 예, 관련된 그 무혐의 협찬 됐다면서. 관련해서 그거는 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세요. 네, 이러고 곽상도 아들 50억도 있고 네. 뭐가 이렇게 질비한데 음, 화가 나잖아. 네. 이래 화가 나는데 두려움이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억눌러 버린 거지. 두려운 감정이 더 큰 어. 상황이다. 이 그렇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안을 보면은 김건희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 음. 공정한 상식 부분,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논란, 음. 뭐 이른바 아빠 검사 찬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젊은 층의 뭐 분노, 학부모들의 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봐봐요. 네, 내가 그 저런 어떤 그 금수저들에 비해 가지고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아.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노하게 되고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음, 당장 음, 나 지금 쪽방이야 월세방이요. 음, 그러고 저기 우리 부모 흙수저야.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 그리고 미래 모르겠어. 네, 이랬을 때 아하, 저기 그저 50억 클럽을 봐도 그렇고 뭐 주가 조작도 그런데 저거는 먼 얘기 같아. 그런데 내가 작아져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황량한 들판에서 떨고 있으면은 네, 그 분노가 억눌러지고 음, 저기 그 감수성이 마비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에 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은 윤석열이라기보다는 네. 두려움 그 자체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요즘 공직자들 네. 공직 사회가 권력에 대해서 그 어떤 정책적인 성공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산의 눈치보기입니다. 대부분 중국. 납작 엎드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도 불쌍하고 다 네. 불쌍해. 아하, 그런데 저 멋모르는 검사들은 설치지만은 그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말을 한마디 해? 그렇죠. 지금 뭐 수사도 그렇죠. 압수수색도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이 통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그랬잖아. 군주는 저 백성들한테 네.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은 되지 마라. 아, 그러면 통치는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군주는 위태롭다 그랬잖아요. 음, 그럴 때는 공포를 조장하라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 법가 출신들 이 검찰공화국이 음. 그 무기를 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의 정치,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을 쥐고 있다. 그렇죠. 뭐 정책 성과가 뭐 있습니까? 이 정부 1년간 뭐 하다못해 계속 헛발질만 했지. 네. 그런데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런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저 정부도 내 편은 아니다. 이건 네. 알아요. 그러나 예컨대 청년들한테도 기가 막히게 또 사탕 발림 같은 건 해줬어요. 네. 그 영끌하고 뭐 왜 이렇게 그 청년들 왜 금융 자산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면세 혜택을 왕창 들려줬다고. 그 돈 벌고 이런 주식 거래 같은 거에도 네. 그런 것이 면이 일단은 위로가 되는 거야. 예. 그게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화가 나는 것은 정치 그 자체지. 딱 찍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는다고는 손에 잡히지가 않아. 아, 에? 잡히지가 않은 거야. 이럴 때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고 불안한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때는 이 정권에 과감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 정서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국민을 자칫 잘못해서 화나게 하면 그 정권은 한국 정치에서는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애발에도 그 몇십 배 되는 권력도 위태로운 거예요. 박근혜 보십시오. 예. 어떻게 되는가. 아하.